이어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로는 트렌드 코리아 2016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미 선단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트렌드 코리아 2016 공동저자 소유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박사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국립도공과대학교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 권호영 산학훈련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PNP 신수연구소장님께서 기업 혁신 우수 사례까지 발표하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간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조사 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기업유치팀장 심규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은 구미상공회의소와 국립교보공과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산업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구미 제조기업의 현재와 미래로 구미 산업단지 경쟁력을 키우고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본 포럼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미상공회의소와 국립교보공과대학교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장호 시장님께서도 자리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부득이 참석 못하셨습니다. 곽호상 국립교보공과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병모 구미 세무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문추현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최재윤 폴리텍대학 구미 캠퍼스 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용순 중진공 경북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송원호 구미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트렌드 코리아 2016 공동저자이신 서유현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소개를 다 못 드린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윤지호입니다. 시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행사 때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오늘은 어제 저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시는 거 보면 큰 일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맘대로 간다든지. 오늘 또 식사는 곽호상 총장님께서 쐈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시장님 보다가 우리 있는데 중요한 분은 세무서장님 아닙니까? 세무조사하는 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성병모 세무서장님을 비롯해 각 기관장님 그리고 또 상공위원님
상공회원사 또 금호대 교수님, 언론사 관계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조 혁신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제조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저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청송골짜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누나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제가 베트남에 가서 우리 회사 뒤에 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사과가 한 개 얼마냐고 하면은 청송사과 지금 황금사과 같은 경우는 한 개에 3,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가서 사과를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과는 거벅거벅해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사과가 베트남 사과 우리 황금 사과처럼 새콤달콤한 사과가 한 개 사왔는데 얼마나 합니까? 김삼섭 위원님 한 개 대충 얼마인지 맞춰보십시오. 한 500원 안 예, 대충 맞은데 드렸습니다. 150원 하거든요. 너무 사지 않습니까? 청송에서 이런 사과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없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면은 연합뉴스나 YTN 자막뉴스만 봅니다. 자막뉴스 보다가 어떨 때 뭐 시끌 때나 뭐 잠실에 할 때 보면은 뭐 하모니 그래고 농업에 관해서 청년 농부 그래고 농업에 관해서 너무 띄우더라 이거지. 금호공대 교수님들이 무엇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야 사람에 관한 것을 띄워야 되는데 농업을 너무 띄우더라 이거지. 그래서 또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농업만 띄우는 게 아니고 이 에로라든지 뭐 아주머니들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띄우는데 우리 산업에 대한 것을 좀 부각을 해서 제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계신 금호공대 교수님 오늘 한 30분 오신다 그랬는데 총장님 물러나신다고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차기 총장님인데 말씀드려서 분기를 좀 안 오신 분들 분기를 좀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좀 참석을 다음에는 많이 해주시면 제조업이 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R&D도 R&D 과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개발을 위한 R&D를 해야 된다. 여기 최성대 교수님 앞에 오셨던데 최 교수님, 최성대 교수님, 야 교수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아무래도 최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제조업을 살리려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금호공대 교수님들이 인데 힘을 불어넣어서 산하 협력이 되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율동공장님 오셨는데 삼성의 부장 정도 되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공장장님. 삼성의 부장 정도 되면 연봉이 9천만 원 넘거든요. 우리 노가다 하는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노가다 또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삼성전자 부장 정도 되면은 일당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연봉 9천만 원 정도 되면은 나누기 하면은 요즘 일 얼마 하지 않잖아요. 삼성에 들어가서 학벌에 관계없이 삼성에 들어가서 부장 되려면은 술 먹고 개기지 않으면은 이게 계약이 안 타면은 부장까지 진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하루에 제가 계산해 보면은 일당이 40만 원 정도 넘습니다. 1년에 일하는 것이 얼마 정도 합니까? 210일 정도. 210일 정도 하는데도 삼성에 가면은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늦게 출근해도 되잖아요. 8시간만 일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제조업에 종사를 하면은 일당이 30만이 넘는데 이 돈을 벌려고 우리가 농업을 한다고 다른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할 수가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제조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을 100% 넣어주고 진기업 정서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물론 서점 계시지만 조금만 잘못하면은 노동부 조사, 세무 조사 막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한국 기술이나 일본 기술이나 서방의 기술을 세계 최고 기술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인건비, 설비비 다 대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잘 되면은 타켓이 됩니다. 세무조사하고 노동부조사하잖아요. 이런 거를 없애야 되고 제조업이 잘 되면은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가겠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달도 난다고 보고 제조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주 52시간을 이거를 풀어주면은 기업이 또 산업이 제조가 더 살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앞으로 더 잘 해주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유명한 강사님 또 서울대에 재직하고 계시고 우리 가복상 총장님도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 더 개발하고 힘을 내서 수출에 더 신경 쓰면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마음복을 받으시고 오늘 강의 잘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에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포럼을 공동 개최하신 곽포상 국립금호공과대학교 총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총장 4년째하다 보니까 요즘 비서가 스위치를 안 켜주면 네. 안녕하세요. 국립금호공과대학교 총장 박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5 KIT 제조혁신 모범 포럼에 제가 상공에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상공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가 회장님께서 제가 와서 많은 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항상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을 제가 4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주혜 회장님의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구미라는 것, 기업의 도시 구미에서 우리 상공인들이 얼마만큼 그 새로운 세상, 미래, 오늘도 이제 강연을 들으실 텐데, 그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주 회장님 항상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저는 기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공기업인들과 우리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또 이곳에 오늘 같이 해주신 기관장 여러분 오늘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제가 최근에 뵀었는데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제 임기가 20일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인사말을 길게 하라고 오늘은 알아서 자리를 좀 빼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4년 소회를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빠른 속도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빠른 속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가 세상이 빨리 변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빠른 우리 민족이 짧은 기간에 오늘의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이제 이 속도가 우리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이 예전에는 사실 따라갈 대상들이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따라갈 대상이 없어지고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문제, 우리가 처음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 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뭐 일상처럼 지금 가까이서 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업도 혁신해야 되고 도시도 혁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혁신하다 보니까 혁신의 방법론 뭘 할 건지 그거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혁신을 왜 하는지를 자꾸 잊어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님, 윤재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혁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는 남을 따라와서 앞으로 나가는 선두에 서려고 노력했지만 지금부터의 혁신은 우리가 선두에서 무엇을 이끌어 나가려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혁신만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제 가슴에 담고 가는 것이 산업 여건과 기업인이 애국자다라는 저 푯말입니다. 우리 혁신은 다른 혁신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잘 되는 혁신, 그리고 그 기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혁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금호공대가 지역산업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느냐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특히나 지금 아까 R&D 말씀하셨지만 사실 R&D는 대학도 하고 기업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초점은 조금 다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R&D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세계적인 제품, 그다음에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지역에 있는 우리 특성화된 금호공과대학들은 이제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응용연구 그리고 그 R&D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호공대는 그쪽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일 후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제가 26년 차 구미 시민입니다. 제 인생에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빼고 거의 4분의 3을 3분의 2 정도 대부분을 구미에서 지냈고 제가 청년에서 물러나더라도 제가 구미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구미에서 그동안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저도 공대 교수니까 R&D 역량, 그 다음에 지역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 저희 고등교육에 필요한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아끼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여태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떠들었지만 앞으로는 테이프에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실 목욕탕에서도 가끔 뵙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총장 물러났다고 관시하지 마시고 목욕탕에서 인사드리면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부상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요즘 기업 환경은 갈수록 어렵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어렵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서희영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간되는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의 공동 저자이시며 런던 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 텍스타일 디자인 학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가톨릭대학교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 등에서 특강을 하고 계시며 KBS 라디오 1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트렌드 패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트렌드 코리아 2016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미 선단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서희연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유현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게 돼서 설레었는데요.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제가 역시 지금 총장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앞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이 언제나 팔로워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최전선에 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벤치마킹 할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빨리 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매년 내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어떤 그냥 예언서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현상들을 해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건지 한번 훑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소비트렌드센터가 지어진 지는 20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한 10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한국의 트렌드들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같이 보았는데 제일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매년 내다 보니까 항상 연말에 이런 발의를 하게 되면 벌써 나왔어? 이거 솔직히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업들, 올해는 뭐 하나생명보험, 올리브영 이런 쪽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1년에 2번 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 정도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 소비자들을 바라보기 전에 옛날에는 정말 풍양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양을 많이 집어넣고요. 특히 이 구미가 정말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아닐까 했는데 이때는 생산기술, 이런 기능,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는 품질의 시대에서 고기능, 고품질 사용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아예 더 좋은 퀄리티로 넘어가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어떤 시대일까라고 했을 때 쿵 격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격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꼭 높고 낮음이라기보다도 좌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내가 바라는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향해 하는가가 이미 퀄리티가 좋아진 제품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하는 선진화되는 유명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떤 게 가장 큰 잣대가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가장 첫 우리나라의 흑백 텔레비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반도체 같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기술적인 측면, 결국 인류
인구 구성원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다 함께 봐야 앞으로 소비자 트렌드 뒤에서 나올 부분도 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히 요즘 R&D 하면서 차세대 제품 R&D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줄어드는 만큼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구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지금 2025년대 중위 연령이 41.4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 타겟 서비스 개발도 같이 발표를 해서 이 구미시가 더욱더 살기 좋고 사람들이 이곳은 정말 살기 좋다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렌드를 뒤에서 또 함께 보겠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페스티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흥미로운 구미 외국인 주민 문화 축제도 있고 남양 축제도 있고 문화로 페스티벌도 있고, 이러한 축제들이 사실 지금 현대 한국 사회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결국 이런 문화적 역사를 적극 활용할 때 더 도시도 살고 결국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이 5개의 기업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혁신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세계 모든 학생과 교육자 창의적 경영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퍼스널 컴퓨터 경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5개 혹시 미션들 알아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게 애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애플의 미션이고요.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모두에게 유용하고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미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분들 지금 일론 머스크,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빌 나이트 이런 분들이 하신 말이,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스티브 잡스는 정말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미쳐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나이키, 아시는 나이키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결국 정말 영원 불명한 인간의 본성, 승리, 투혼, 불굴의 의지, just do it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요즘 문제가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잡스라던가 나이키를 살 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치를 사는 거지 그냥 일반 제품을 사는 게 아닌데요. 이렇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에 어떤 가치가 담길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B2B보다는 B2C에 더 유용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면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봤을 때 먼저 가장 제가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요, 이런 정말 신체적인 조건들이 모두 다 충족됐을 때 소속감 느끼고 싶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나라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만든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체험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가 생리적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감동받고 싶고, 이 모든 욕구들이 굉장히 순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기반으로 지금 2025년도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작년보다는 위축된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소비자한테 어떻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좀 소비자 감 정서가 지금 낮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경제적인 게 넘버원인데요. 관세 문제다.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경제, 사회 다음으로는 기술, AI가 나의 직장을 뺏을까 아닐까,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나, AI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 때 보통은 경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요즘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너무 번아웃이 왔어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큰 챕터를 만드는데 요즘 관세 이런 것들은 정말 예측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마음속에 AI라는 게 정말 우리들한테 소비 트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는지, 변하고 있는지,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주제는 AI 대전환의 시대에서 트렌드는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이제 가장 주된 책의 내용입니다. AI 너무 지겹게 들으셨죠? AI가 정말 너무나도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AI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2016년 일어납니다.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네, 정말 어떻게 기계가 인간을 이기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야흐로 2016년에서 2019년 챗GPT의 전신인 챗GPT2 일단 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정말 세상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막 이제 이런 게 있어 라고 말을 해서 이런 모델이 있네 라고 하는 순간 2022년에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 왔는데요. 이게 다 3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2016년에는 약간 남의 일처럼 와 인간을 이기는구나 컴퓨터가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챗GPT 이용해서 거의 1, 2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적용되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 외에도 인간의 고유 요소, 우리의 본성, 본질에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키워드로 보면 제로 클릭이라고 해서 사는 방법, 유통의 과정이 짧아지고 있고요. 오직 당연히 AI의 활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레디코어라고 사람들이 삶을 준비하는 태도도 바뀌고 있고요. 트렌드도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내놨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격은 얼마야? 이게 유통 브랜드 원가를 다 따져서 내놨다면 이 가격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눈길도 심리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이런 산업들, 적용된 산업들만 바꿨나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제도 기분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나도 넓히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인데요. 그것조차도 AI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하는 근본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금 40%가 1인 가구가 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그랬을 때 AI 혹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구가 더 축소되거나 조금 더 늘어나는지 연결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조차도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건강에 예민했어.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AI 때문에 또 우리가 완전히 바뀐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AI를 정말 활용하고 AI 속에 있는 사람을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AI를 정말 활용하면서 AI적 역량을 기르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거를 휴먼 인 더 루프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를 사용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근데 AI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저 소나무의 종류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결국 그쪽이 대답을 잘못했을 때는 저만의 책임이잖아요. 이건 챗GPT가 잘못 알려줬어 할 수 없는 이슈인데
실례로 시카고 선타임즈에서 여름 추천 도서를 15가지를 여름에 읽으면 좋은 책이야 라고 내놨는데 그 중에 5권만 진짜 책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할루시네이션 만들어낸 거죠. 근데 너무 뻔뻔하게 쫙 내니까 기자도 그걸 믿고 출판을 했다가 굉장히 큰 사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펌도 호주에서 AI 관련 리포트를 내줘라고 해서 열심히 본인들도 인력을 투자를 했겠죠. 근데 되게 조금 훑어줘라는 부분에서 AI를 썼을 텐데 거기에서 판사 이름, 판례 이름 이런 것들을 지어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못 보고 넘어갔더니 지금 호주에서 딜로이트를 상대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AI라는 걸 쓸 때 인간 중심 이렇게 도구로 쓰기는 하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얘가 AI 에이전트들, 내가 이만큼 투자를 안 해도 알아서 해줘.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부르면 그냥 나 택시 타야 되는데 하면 택시 앱을 열고 그냥 거기에서 예약을 걸어주고 그래서 진짜 집 앞까지 오는 그런 에이전트, 소위 말해서 모든 액션을 다 해주는 미래를 꿈꾸는데 아직까지는 최소 3년 정도는 그래도 아까 전에 이세돌에서부터 3년씩 있었던 것처럼 아직 그 미래까지는 오지 않고 인간은 아직 도구로서 그냥 보조적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NIT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AI를 활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문성을 흐려줄 것만 같은데 AI한테 철학적 칸트가 무슨 말을 했어 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훨씬 거의 20배 이상,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전문성 자기 일도 잘하고 그리고 AI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해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올해 발표해 준 건데요. 미래 직장 리포트, 그 월드 다보스 포럼 같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보통은 이 스킬,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매니지먼트, 사람 매니징하는 스킬 이런 것들, 뭐 퀄리티 컨트롤하는 스킬, 품질 검사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AI, 빅데이터 다루는 스킬 이런 것들도 위였는데요. 지금 위에 탑 10 거의 5를 보면 전부 다 뭐 분석적 사고, 그다음에 유연함, 애질리티, 빠른 사고, 그리고 리더십, 크리에이티브 थि킹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상위에 있습니다. 결국 AI의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인지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AI를 활용할 때 얘가 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는 아직 그냥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고 이거에게 어떻게 리플레이스 당하지 않을까,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이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옆에 A, B, C 학생들이 있으면 그 질문에 따라 대답도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경쟁력은 호기심이다. 얼만큼 한 이슈, 상황 혹은 문제 상황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이것에 대하느냐가 핵심인 세상에 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 제로 클릭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찾고 선택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제안한다 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검색해서 어떤 제품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그냥 추천이 눈앞에 뜨게 됩니다. 이 현상이 가장 빈번하고 앞으로 올 미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하의 노트북, 정말 가벼운 900g짜리 노트북을 산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하셨으면 뭐 다나와닷컴
이런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제조사 치고 가격 금액들 이렇게 설정하시고 노트북 선택을 하셨을 텐데 요즘 챗GPT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면 리스트가 나와요. 뭐 레노버, 삼성, LG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점점 비교도 생략이 되고요. 탐색 자체도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보시면 갑자기 원하지 않는 게 인플루언서가 딱 추천을 해주는데 보면서 이건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사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실 텐데 바로바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탐색, 비교, 선택이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선택도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비가 내리는 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비 내리는 날이라고만 쳐도 갑자기 근처에 있는 뭐 파전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비 내리고 우울한데 뭘 먹을까라고 그 문장만 쳐도 여기에서는 프로세스를 하고 저한테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정말 다양하게 나 너무 화나라고 배달의 민족에 쳐도 그러면 이 앱이 저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얘는 매운 걸 못 먹어. 그러면 너한테 매운 거 말고 뭐 요아정, 뭐 아이스크림 어때? 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이 요즘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검색 최적화라고 부르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굉장히 홍보하고 싶을 때 일종의 마구마구 집중호하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팔고 싶으면 마이크, 해시태그 마이크 이래서 많은 게시물을 마구마구 올리면 이게 네이버나 어떤 곳에 노출이 돼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점점 AI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챗 GPT가 내가 나 마이크 사려고 했을 때 내 제품을 거기에서 추천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그냥 많은 빈도수로 올렸다고 그저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굉장히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요. 마이크를 예시로 들었는데 마이크라고 하면 핸드헬드 마이크인데 소리가 뭐 10평 안에서 올림 없이 열리는 되는 마이크 이렇게 굉장히 긴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떤 한 소비자가 본인의 집에서 나 무슨 큰 강연에서 필요한 마이크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띄워주는 그런 형식인데 결국 답변 최적화도 AI가 굉장히 핵심이 그들이 판별하는 그들의 간택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로는 프라이버시 이런 침범과 데이터 불평등 같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과거의 소비라 그러면 인지, 탐색, 비교, 구매, 평가, 옹호하던 시절 내가 세탁 세제가 필요하지 그럼 여러 개 애경 이런 등등 LG화학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구매하고 이건 좋아 라고 하고 사람들이 추천해주던 그런 시대에서 이게 굉장히 순환이 되다 보때 내가 이 세탁세제가 너무 좋아 라고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남에게는 그게 갑자기 인지로 나도 세탁세제가 필요한가? 이렇게 바뀌는 정말 구매 단계 자체가 매우 줄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소비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유도하고 옛날처럼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도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 인지탐색 구매 전환율에서 정말 순환적으로 빨리 단축시켜서 만들 수 있느냐가 요즘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의 삶의 트렌드 변화인데요. 레디코어라고 부릅니다. 미리 계획하고 살아보려는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 되었다. 땡땡코어 이러면 보통은 패션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삶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레디코어?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갑갑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성실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앞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직장 선택에서도 그렇고 불안하다. AI가 나를 대체할까? 혹은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모든 인생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일단 인생을 노션, 요즘 뭐 옛날에는 엑셀이었죠? 이런 것들에 다 하나하나 적어보고요.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뭐 옛날에는 플래너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심지어 서로 당근해서 주고 팔기까지 해요. 그런 노션이나 투두리스트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혹은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짜는 건 기본이고요. 또 굉장히 앞서 살아봅니다. 요즘은 기획육아라고 하는데 애를 낳지도 않은 친구가 내가 올해쯤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뭐 몇 살 때까지는 어디에 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야지 이런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분들은 약간 나는 지금 하나 배우는 거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옆에 계속 뭘 배워야지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전공에서 옛날에는 부전공, 복수전공까지였는데 그거 이외까지 계속 배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웃긴 게 여기 대부 팬들이 계신지 대부 라이언스 팬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선 예매를 합니다. 이제 그 전날에는 80매를 풀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회원들한테 풀고요. 거기서 블루 다이아몬드 정말 뭐 최고분들한테 해서 정말 티켓팅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뭐 혹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또 되게 다 맞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또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지금 성수동을 한번 가서 서울의 성수동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어 오늘은 그래서 기차표 다 예매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맛집 못 갑니다.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주변을 돌다 오는데 뭐 빵집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잘 놀고 싶어 그러면 뭐 MBTI에서 소위 P냐 J냐가 상관이 없이 효율적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소위 뽕 뽑았어 이런 생각이 들려면 뭐든지 다 준비하고 이걸 또 즐길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 한 또 예시가 요즘 젊은이들은 워터밤이란 걸 여름에 그렇게 많이 갑니다. 뭐 주변에 뭐 조카라던가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워터밤, 싸이 흠뻑쇼 이런 데를 갈 때 그냥 예매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거길 가서 막 물이 뿌려지니까 뭐 수영복을 입든 아니면 정말 뭐 폰초를 입든 어떻게 입을까부터 준비를 하고요. 심지어 여자 같은 경우에 물을 맞으면 정말 타르펜더 같이 마스카라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물에 안 젖는 뭐 화장법을 할까 또 다 알아보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뭐 하나가 있어 이러면 꽂아놓고 그걸 위해 달린다라기보다는 더 세분화하고 그걸 한순간 한순간 최대한 즐기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AI가 바뀌고 있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AI가 계속 일상화에서 업무에서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기획자예요. 저 막 기획해서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데 프론트엔드 홈페이지 개발자가 난 이런 기획을 했는데 이거 혹시 내일까지 올려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개발자가 내일까지는 이거 갖고는 못 올려 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개발자는 가서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홈페이지 올리고 싶은데 하면 이제 챗GPT가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짜주죠. 그러다 보면 개발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된다는데 이거 해주세요. 한마디로 거의 딱 정체성이라던가
본인의 업무의 전문성은 있는데 결국 침범하는 거죠. 결국 서로 나는 기획자야, 개발자야, 마케터야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교수님들 혹은 뭐 상무님들 보면 그냥 무슨 팀 상무님 하나로 잘 끝나지가 않아요. 어딘가에 또 다른 태스크포스에도 껴있고요. 무슨 협의체에도 함께 껴있습니다. 그게 요즘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분야에서만 잘하면 결국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다른 것도 알 수 있고 실제로 다른 걸 알아야 내 전문성도 올라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겸업할 때 더욱더 인재가 되는데 실제로 화장품 업계 얘기인데요.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ODM 제조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K뷰티 책을 쓰면서 이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분들은 핵심 인재가 있으면 우선 뭐 크림팀에 넣어서 뭐 정말 성능 좋은 크림팀에서 R&D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약간 뼈를 묻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세럼팀에 또 보낸다고 해요. 또 세럼팀에서 조금 더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뭐 팩트, 저희 쿠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개발한 쿠션팀에 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쿠션에서 피부에 영양가를 주는 이런 비타민, 영양 성분 있는 쿠션이라는 새로운 또 혁신이 나오게 합니다. 옛날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스킬을 토탈 사커라고도 불렀는데요. 수비수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공격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토탈 사커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정말 스쿼드, 팀 편제로 이용하고 정말 사일로 없이 풀스택, 나는 백엔드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프론트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역할에서의 유동성을 감춘 조직이 조금 더 결국 둘 다 필요한다는 거죠. 나의 전문성과 그 AI를 활용해서 저변을 넓혀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시대가 중요해졌다라고 해서 결국 굉장히 직급이 플랫해져 보인다라는 것도 좀 특이점인데요. 정말 말단 친구가 나 이번에 기획안을 냈어요 라고 했을 때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체계가 너무 높다 보면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서 온 트렌드가 이미 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동시에 또 위계도 이렇다 보니까 약간 모호해지는 거죠. 나는 개발자인데 나의 영역을 침범해? 라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는 너의 전문성도 기르되 AI 활용을 해서 다른 정말 영역조차도 너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뺏을까라기보다는 AI 덕분에 내가 내 전문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결국 이 활용성이 배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고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 플랫이라고 소위 말하는 정말 말단이 정말 기획안인데도 빨리빨리 그 인스타그램에 홍보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근본에는 또 픽셀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에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픽셀이 정말 하나 깨지면 패널을 갈아야 되는데 아니 픽셀이라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처럼 요즘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폐지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게 다른데 하나에 그냥 가장 바이럴 됐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를 소비자들이 싫어해서 그거를 폐지했습니다. 하이프라는 다른 그 기능이 있긴 한데 결국 마이크로 트렌드,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어. 나는 산업만 관심이 있는데 왜 갑자기 러닝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건데
여러분들이 라부부 얼만큼 잘 아시는지 여기에서 혹시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이 라부부라는 못생긴 인형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블랙핑크 랄리사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게 한창 얼마나 휩쓸었냐면 더현대, 여의도 더현대에 이 라부부를 파는 샵이 있는데 거기서 몸싸움을 사람들이 열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라부부 제품을 안 파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도 요즘 여러분께 누가 라부부를 선물해주면 대학생들 그럼 얘 나 무시하나? 이제 한 번이 벌써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슬금슬금 시작해서 7월에 몸싸움 날 정도로 핫했던 게 10월인 지금 이거를 주면 얘가 나를 너무 그냥 남는 거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정도로 요즘 이렇게 트렌드가 확 빨리 변합니다. 그렇게 빨리 변할 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단위, 정말 작게 사는 건데요. 특히 뷰티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싸다고 해서 그냥 크게 사면 더 싸니까 300ml, 500ml 이렇게 팔던 세럼들도 요즘은 굉장히 작게 팔아요. 이유가 소비자들은 좀 써보고 다른 걸 쓰고 싶거든요. 이거 하나만 쓸 게 아니지. 나는 지금 A, B, C 제품 또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한 것들 다 써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하이에 있는 하메이라는 백화점이 그렇게 샘플들을 사실 샘플은 저희에게 공짜 개념이잖아요. 그걸 다 1,000원, 5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데 상하이 가면 꼭 가봐야 할 백화점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납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롬앤이라는 한국 화장품이 그 립스틱을 내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원래 립스틱 사이즈거든요. 편의점에 정말 엄지손톱은 아니죠. 엄지손가락만하게 파는데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게 팔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요즘 친구들은 다층적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다니다가 1년 워킹홀리데이 갔다 올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마이크로 은퇴하겠다고 사실 그냥 힘들어서 쉬는 것도 되게 멋있는 말로 부릅니다. 나는 마이크로 은퇴했어 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타이파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본인이 타임 퍼포먼스인데 시간 들인 거에 비해 별로 내가 생각했던 성과가 안 나오는데 이런 빠른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부부처럼 정말 어떤 걸 즐겨도 정말 그 순간 정말 몸싸움 할 정도로 즐기고 또 이동합니다. 다음 걸로. 이렇게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라진 시대에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고퀄리티의 좋은 프리미엄 제품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세요? 빨리빨리 어떻게든 신제품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꼭 이런 걸 함께 해보는 기업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본인들은 빨리빨리 일단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문을 하는데 그게 그들이 취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이제는 그냥 완성된 얼마나 예쁜 마이크인지 얼만큼 이게 손에서 움직일 때 편한지라기보다 먼저 일단 최소 기능을 이게 성능만 한다면 일단 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하죠. 요즘 얼마나 소비자들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 VOC 올리는 거를 리뷰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다시 계속 그걸 시제품을 이렇게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최소 기능 제품 MVP, 운동에서 MVP가 아니고요. 미니멈 베리어블 프로덕트 그 약자인데 이 MVP의 빠른 제한 그리고 빠른 시장에 대한 이런 내놓는 시점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요즘 샘플들을 그렇게 산다고 이제 구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이제 기업들이 내 제품을 쓰다가 딴 제품으로 옮겨가면 약간 우리 충전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포인트 없애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그분들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빠르게 향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탈 경험조차도 되게 좋은 이별이라고 하죠. 잘 놔주는 것도
다시 돌아올 때 빠른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빨리 성취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정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보 제공 요즘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명품 가방을 300만 원 주고 살 때 그게 정말 원가가 300만 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원래 원가가 뭐 30만 원 되면 잘 썼나 맞나 할 텐데 요즘 소비자들은 그 원가를 따진다는 그런 뭐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아니면 가성비 소비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다차원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있는데 가격 해독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암호를 해독하듯이 정말 다양한 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나 가격이 싸도 있지만 본인의 기분과 본인의 취향과 그다음에 인플루언서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지 이런 정말 여러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다이소에서 샤넬같이 정말 똑같은 립밤을 내놨어요. 하나는 한 6만 원 이상이고요. 요 다이소 립밤은 3,000원?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다이소 립밤을 쓰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던가 아니면 샤넬 립밤이 굉장히 판매가 덜 되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닙니다. 둘 다 잘 나갑니다. 이 립밤을 쓰는 친구들은요 제가 원하는 립이 있는데 저는 이 가격에 사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이 샤넬 걸 쓰는 사람은 그래도 샤넬은 달라요. 결국 소비자들이 가격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프로브라고 하죠. 승인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브랜드 가치는 헤리티지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요즘 소비자들이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성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이거를 결국 순수하게 이 물건 자체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인플루언서가 써봤어 이런 가치라는 거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약간 브랜드로 갈지 아니면 제품으로 갈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속담을 합니다. 빨리 가려면 상품 혼자 가고 이제 오래 가려면 브랜드와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을 하면서 요즘 제조업에서 이제 브랜드냐 프로덕트냐 할 때 고민이 많아진 시점입니다. 가격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린 이거에 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검증해내가고 합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트렌드고요. 인간이 이제 정말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트렌드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기분이 우울해서 빵 샀어. 너 T야 F야 요즘 되게 많이 하는 MBTI 질문인데 우울해서 빵 샀어도 아니고 나 화나서 오늘 택시 탔어. 이런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코놀이라는 거는 우선 내 감정이 정말 맞는지부터 요즘 소비자들은 물어본다고 합니다. 챗GPT를 사용한 20대 중에 4분의 1이 자기의 감정을 GPT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내가 영수랑 싸웠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쁜 게 맞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코로나 세대라서도 있지만 본인들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냥 나는 기분 나빠 이런 나빠가 끝이 아니라 이게 오라?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기분 문해력이 좀 낮아지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회사에서 요즘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비하인드 씬을 보여줬는데 영화 감독 거기서 자기가 화를 그 배우한테 내려고 그랬더니 조명 감독이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존중감을 잃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감정을 안 보이는 게 상수라고 생각해서 엄청 노력해요. 기본 문해력은 떨어졌는데 자기의 감정을 또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왔더니 결국 본인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썬토리 아시나요? 그 술 브랜드에서 일본도 비슷하겠죠. 기본 큐레이션 바라는 걸 팝업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코스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오늘 우울해 라고 해서 앞에 놓으면 바텐더가
파트너가 그 우울함에 맞는 이제 술을 제조해서 주고 뭐 나는 오늘 기뻐 이러면 그거에 맞는 걸 바텐더가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받았어요. 인기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CES 2023, 2024, 올해는 로레알 2025도 다 일관되게 나오는 게 거울인데 감정 컨디션을 읽어주는 거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기분을 판별해주고 그 기분을 어떻게 회피할까? 뭐 시쉐이소에서 나온 기분 나쁠 때 뿌리면 기분 나쁠 때 나오는 생체학적 그 냄새가 있다고요. 그걸 없애주는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기분도 돈이 되는 사회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가 가끔 막 고양이가 안녕하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영상들, 결국 페이크 영상이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린의 플라밍고. 이런 생성형 AI로 인해서 불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맞는 걸까?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박물관이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박물관은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미술관은 인기 있을지언정 박물관이 인기 없었는데 뭐 요즘 캐대원 때문이다라는 말도 많지만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국립진주박물관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주변에 정말 많은 박물관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 왜 그럴까라고 하면 달 항아리가 있다면 그 달 항아리가 350년 전에 만들어진 진짜를 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 본질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신뢰 이런 것들이 정말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사회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더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가구는 여러분들이 1가구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나는 개랑 고양이랑 살아 이러면 그게 1인 가구인가? 요즘 집사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님을 모시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요즘 엄마 아빠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본에서는 구기 쉽지 않을 거리에 산다라고 하는데 약간 엄마 아빠한테 다 기생을 하면서 열심히 혼자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3명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사는데도 냉장고 칸칸이 달라요. 아빠는 저탄고지, 엄마는 그 채식, 나는 닭가슴살. 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1가구가 0.5가 부족하거나 3명이 사는데 사실 1.5죠. 3명이 사는데 이거는 정말 고립된 거 아닌가. 혹은 1인이 사는데도 고양이나 혹은 엄마 아빠가 근처에 살아서 0.5인분을 더 해주고 있는 그런 가구의 형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미니스터 오브 론리니스가 있는데요. 외로움은 흡연것만큼 진짜 위험한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정말 옆에 사람들을 다 지원해주고 케어해주는 건데 이 1.5가구에서의 중요한 것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게 하고 독립적이게 하고 그다음에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정 거리를 찾는 요즘 1인 가구는 항상 연결되고 싶고 하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이런 욕구를 읽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건강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지능이 진짜 높아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IQ, EQ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는 HQ, 건강지능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 20대가 이 건강지능 하나는 정말 높습니다. 아니 무슨 건강에 빨간 신호가 뜨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의 당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 게 액상과당이라고 제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는데 그만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그러고 저속노화에도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게 술을 마셨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술도 무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를 마십니다. 몸에 나쁘다고요. 이제 가속노가 된다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술도 안 찼습니다. 일이 힘들어? 그러면 커피를 마셨죠. 근데 이 커피도 카페인이 너무 높기만 하고 다른 거에는 효과가 없다고 말차가 인기 있었습니다. 녹차인데요. 거기에는 카페인이 절반 정도 있고 L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집중하는 데 더 좋다고 한다는데 정말 요즘은 이 건강지능이라는 게 그냥 건강 얼만큼 하세요, 저 수치 좋아요가 아니라 정말 성분, 나는 지금 당 때문에 배가 고픈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코르티졸이 치솟고 있어, 이런 과학적으로 모든 걸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나는 지금 그래서 정체적으로는 지속 노화를 할 거야, 저속 노화를 할 거야 라는 점. 그래서 요즘은 어댑토제닉 음료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옛날에는 내가 빨리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면 그냥 정말 일해야 되면 레드불 같은 걸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긴장 완화하려고 카모마일 티 같은 걸 마실 수 있었는데 또 여기는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졸 분비를 하는데 그 분비가 된 거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 음료 어댑토젠이라는 그런 화학적 성분들, 그 코르티졸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셔서 나를 관리하는 거죠. 요즘 친구들은 이 정도로 건강이 정말 진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 건강지능, 우리 건강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언어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구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서는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등등도 있지만 이 제품에서의 이 건강지능의 핵심은 과학적인 어프로치거든요. 정말 모든 게 검증되었느냐, 정말 에비던스,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준다라는 점이고요. 데이터도 결국 다 모아야 됩니다. 당을 여기 붙이는 센서를 20대들이 자기의 당을 핸드폰에서 보고 싶어서 측정하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을 본인들이 보고 관리하고 싶은 거라 웨어러블, 센서, 유전자 분석, 요즘은 난소나이도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자기 나이가 몇인지 궁금하다고 체크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건강이 결국 굉장히 생산성인데 회사 같은 면에서는 우리는 회사원의 건강도 굉장히 챙겨요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런 측면이라고 했을 때 정말 소비자들이 호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높아진 건강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존 전략이다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무엇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사피엔스의 저자죠.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인데 유발 하랄디라는 학자는 21세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미래의 화폐는 적응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사님께서 짧은 시간에 AI, 픽셀 라이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트렌드와 가성 비필 이코노미 근본이즘에 이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금호공과대학교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권호영 산학협력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Q&A 시간입니다. 네, 금호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권호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 1시간 동안 제가 TV를 돌아보니까 되게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에 졸거든요. 근데 확실히 연세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미래에 대한 대학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은 좀 인트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20일 남은 우리 고상 총장님께서 지역대학이 어떻게 있어야 할지, 지역과 어떻게 같이 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을 말씀 주셨던 것으로 이 자리에서 2023년도에 아마 K-스타 200 동행, 산업동행 협약식을 쓸 기회가 납니다. 그 배경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지역대학이 지역사업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이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지역 제주산업 현황이라든지 지역과제, 그 다음에 대학의 역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 많은 대표님들 와 계신데요. 실제로 대학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 대학이 어떤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 지역의 제주산업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다소 제조업의 가동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매출의 목표치라든지 영업의 목표도 크게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출 증대로 요인은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 수출 시장의 경기 금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제조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18년, 21년, 23년, 25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연구개발,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특히 인력 수급, 잘 아시다시피 젊은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력들을 참 뽑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미 제조기업의 핵심 과제가 역시 시장 침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지, 또 신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핵심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다.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좀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도 좀 더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새로운 산업을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 DX, 디지털 전환 가속화해야 되고 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내들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저희 대학이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산학의 협력으로 지역 산업과 산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박상 총장님 말씀 주셨던 K-스타 200 어떤 프로젝트를 개념을 보게 되면 기업과 대학이 산업 동맹으로 이루어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학은 기술을 공급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제공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해서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서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아신 것과 같이 올해 5월부터 저희가 5년간 라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라고 해서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이라고 하는 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5년간 시행하고요. 올해 국립공업과대학교는 약 9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청년 창업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디어 창업밸리, 저희가 사업명은 경북 서울권 창업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명인데요. 금액 20억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화산업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단위과제는 반도체 방산 특화 분야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고요. 20억 원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성장 혁신 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지역성장 혁신 솔루션 허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사업명으로 15억 원이 예측이 되어 있고요. 메가버시티 연합대학이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운대, 구미대, 국립공업과대학교가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내년부터 40명씩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졸업시킨 다음에 지역 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1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서 그럼 너네 대학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문 분야를 중심적으로 발굴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로봇 특성화 대학, 로봇 분야를 좀 더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1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요청하고 있는 KUCT 사업은 반도체 방산 분야의 인재 양성과 R&D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직원들의 재교육, 그다음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러한 인재 양성 파트가 가동 중에 있고 R&D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라이즈 사업단의 비전은 경북 서부권 지역과 산업을 선도하는 라이즈 대학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경북 서부권, 또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특성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표님들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표님들께서 내가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은 이런 건데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가족 회사인데요. 갑자기 돈을 내라 하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이미 3년 전부터 정부는 가족 회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만 올려는 형식상의 가족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워킹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회사 운영이 방치하다라고 3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링크 3.0에서부터 유료 가족회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무료인 경우는 무료인 경우는 예전의 가족회사 그대로고요. 1년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내는 유료 가족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의 리워드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지도만 해도 한 아이템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의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있고, 고객 장비 할인이라든지 컴퓨터 자원 활용, 그다음에 산업 공동기술개발 과제에 가점을 주는 부분, 제2자 교육도 할인하고요. 다양한 저희 학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 가족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어떤 리워드 중에 하나가 아이케어 365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성장 단계에 맞게 분야별로 전문가가 기술이라든지 기술 지도, 그다음에 특허 분석,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200만 원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참여해서, 또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단기 방학 중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허 분석이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 법률 논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공동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KUCT 프로젝트에서 반도체 방산의 7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6개 과제가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기업형 반도체라고 해서 좀 기업체 반도체에 저희가 과제수 1호 점만 4개를 오픈했습니다만 다 수행 중이진 않고요. 방산소 부장 AI 로봇 특성화 관련 분야에도 과제가 책정되어 있고, 혁신랩 프로젝트에서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가 약 19개 정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과제들은 다 선정이 완료가 돼서 현재 38개 과제, 약 16억 원 정도의 과제가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제는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북형 국방혁신단이라고 하는 GDIU 사업입니다. DIU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Defense Innovation Unit라고 해서 방산혁신단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군과 민간 사이에서는 이격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군이 가지고 있는 소요 요소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군은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빨리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가 경북일 수도 있고 또 국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군의 소유와 맞추어가지고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혁신 랩 30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한 분의 연구자하고의 교류도 할 수 있지만 분야가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그룹핑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 4-5분이 모여서 그룹핑을 하고, 이 그룹핑이 된 교수님들은 물론 이제 연구개발도 하시지만 기업체하고 매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 꿈이시에서 하고 있는 8대 주력 산업에 각각 해당하는 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5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30개 정도의 랩을 구성해서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컴퓨팅 활용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시장님 와오셨는데 구미시랑 경상북도가 20억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슈퍼 컴퓨팅 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슈퍼 컴퓨팅 센터의 기본은 기업체 지원입니다. 연구개발이 주목적이 아니라 여기 계신 기업체들의 니즈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경상북도가 출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CPU, GPU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H108장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체 니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서포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2자 교육입니다. KUCT 사업이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미의 반도체, 방산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 교육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지원화 사업화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ISO 인증이라든지 글로벌 마케팅도 현재 공고가 나갔고 제가 어제 보고 듣기로 한 8개 기업인가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산은 좀 충분히 있어서 기업체분들이 희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늦어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경상북도가 라인 사업을 공고한 다음에 이게 선정을 했는데요. 돈이 남았나 봅니다. 남아서 추가 홍보를 또 했어요. 그래서 당초 그냥 줬으면 좋았는데 다시 추가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위 R&D 스피논이라고 하는 과제하고 대학수도 AX라고 하는 2개의 과제가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각 10억 원의 예산이고요. 5년간이니까 50억, 각각 50억,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피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술을 쿨에 적용시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GDI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가진 기술을 쿨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연계시켜서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에 관련된 국방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12월, 1월, 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이. 그러니까 사실 R&D를 3개월 한다면 사실은 뭐 넌센스인데요. 다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어줬고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기업체에서 좀 진행이 되고 곧 기록가 나올 만한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좀 태워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AX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는 제품 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가 이게 내일 아마 수요조사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2장짜리 수요조사를 적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가점도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4일까지 수요조사 받은 이후에 5일날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계획서를 받고 평가해서 12월 1일부터 스타트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피논 과제는 방산 과제는 3개월에 제가 6천만 원을 지원한 사업을 정하고 있고요. 대학교 AX는 일반 과제는 4천만 원,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제조기업 같이 하는 2인 삼각 과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의 8개 과제, 그다음에 AX의 8개 과제를 준비 중인데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거고요. 기업 대표님께서 아마 오늘 가장 먼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촉박하지만 좀 생각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적극 저희들 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라이즈 사업단의 홈페이지가 11월 3일 날 오픈됩니다. rise.금호.ac.kr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다시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즈 사업단에서는 저희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욱더 적극 모색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주신 권호영 단장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이 혁신 사례를 하고 계신지 2차전지 제조장비회사인 주식회사 PNT 신순우 연구소장님께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PNT 연구소장 신순우입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간 미국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경주에서 서밋 CEO가 지금 개막이 되었죠. 거기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CEO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하도가 되고 있는 AI, 그다음 디지털이잖아, 유통망이 돼가지고 좋은 얘기가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이틀은 서밋 데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기존의 아시아 태평 경제협력체에서 이야기해왔던 그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건데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이 하도가 되어가지고 아마 기업체 입장에서도 그 결과,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적으로나 기업체에서 서로가 이제 좋은 방향을 말씀드려서는 많이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에 경주에서 하는 APEC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조업에 계시니까 아시다시피 제조업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종교 이야기하는 좀 그렇지만 경암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나오려면 병아리는 안에서 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미락은 밖에서 쪼아야만 병아리가 오화를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지역과 국가에 대입을 시켜보면 기업체는 병아리라 생각해서 기업은 능력을 가져서 안에서 밖으로 쪼을 수 있는, 내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좋은 게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PNT는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PNT에 대한 소개부터 지금 현재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식 공정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PNT는 현재 지금 국내에 5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본사는 사공단, 외국인 단지에 있습니다. PNT는 2003년 12월 달 생겼는데요. 2017년을 기준으로 지금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수는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가 있고요. 지식자 상당히 한 25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PNT가 한 20여 년 동안 달려오면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게 작년이었습니다. 네. 연령을 보시는데요. 아까 앞서서는 이제 소비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회사는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비재는 아주 빠른 패턴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바꿔야 되지만 생산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신뢰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문제까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그림이 약 한 22가지 정도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상품들 22가지입니다. 기업이
많은 그 노력과 그리고 R&D에 대한 그 많은 투자를 인해가지고 결과물인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연구개발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1조 350억이라는 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작년도에는 국가보상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에는 5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폴란드, 그다음 프랑스, 인도네시아 같은 프랑스도 있고요. 여러 회사, 여러 법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NT에서 제품이 한 1조 원 정도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제품이 한 80%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24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아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는 국내 50% 저희들이 마켓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를 통해서 만든 그런 배터리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저 밑에 보이는 믹싱이라는 공정에서부터 마지막에 조립 활성화 공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보라색으로 보시는 저는 믹싱, 코팅, 칼렌더, 실리턴, 노칭이라는 전국 공정을 하고 있는 저건 전국 공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공정에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마켓셔는 약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중국 기업이 2군데가 있는데요. 비딩하고 있는 하나 업체는 이제 잉어라는 곳이고 실제로 우리보다가 규모가 더 큰 회사는 리드 차이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약 3조 5천억 정도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의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코터라는 건데요. 이 코터는 높이가 장기 높이가 10m 정도가 됩니다. 길이가 100m 정도가 되고요. 속도가 약 한 100m 정도로 코팅을 합니다. 그것도 앞뒤면 전극이라는 것을 코팅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산업부에서 선정한 세계 인류 상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스라는 건데요. 우리 2차 전지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전화기가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얇은데 그 얇은 놈을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눌러줘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는데 아베나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롤프레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속도가 한 120m 정도가 되고 많게는 한 빠르게는 150m 정도까지 갑니다. 이 역시나 세계 인류 상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생산하게 되면은 제품의 폭이 한 1,400mm 정도 하실 겁니다. 큰 면적입니다. 이 큰 면적들을 여러분 휴대폰 사이즈 또는 자동차 배터리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슬립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속도가 150m가 정도 되고요. 이 역시나 세계 인류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3가지가 있는데 코터 프레스 슬리터는 세계 인류 상품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5% 안에 드는 제품을 팔아줍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프레스 노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쉽게 보시면은 우리 건전지방은 음극과 양극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길을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속도가 한 72m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세계 인류 상품은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 건식 전극의 코터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습식이라 해가지고 어떤 용매에다가 우리가 한 그 파우더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슬러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잉크 같은 걸 가지고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습식이라는 거는 그 습식을 만드는 용매라는 걸 날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면 물을 날려야 되고 나머지 유기용매, 누기용매를 날려야 되는데 그 유기용매를 날리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챔버라고 하는데 드라이어 공정을 건조 공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조 공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아까 제가 코터가 길이가 100m고 높이가 10m가 되는데 코터의 대부분은 그런 챔버, 드라이 챔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것은 CO2도 많이 나온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장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장비는 그런 드라이 공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챔버가 없고 바로 파우더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핵심적인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2017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양산까지 한 장비입니다. 양산하고 실제로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모해 외국의 회사에 저희들 군대를 공헌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지만은 개발과 동시에 양산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직 속도는
양산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약 80m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에서는 일부 응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CO2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차 전지 제조 장비의 시장인데요. 2차 전지 특히나 우리 PNT 같은 경우에 전극 공정 장비를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극 공정 장비는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는 습식 코터 프레서 슬리터가 있습니다. 습식 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세계 시장이 약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2030년 정도 되면 약 한 8조 시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실 코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7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2030년 되면은 한 5조 정도로 가고요. 그 이후에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습식은 사라지고 건식으로 대체될 거라 예상을 해서 우리 회사는 건식 코트에 대한 걸 많이 역점을 둬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시장 분석인데요. 2차 전지 시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배터리 불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내연차보다 배터리 전기차가 불이 덜 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초기 개발 단계다 보니까 그 양이 적지 않고 그 많지 않은 양의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난다고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불이 나서 많이 나서 위험한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에 그것을 이제 소방하는데 어렵다는 것이 불의 빈도수는 더 적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기계는 IRL 감축을 해줘 폐지를 해줘 인센티브도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역 관세 정도를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라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는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뭐 불도 덜 나고 또 환경도 덜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500km 가는 것을 한 1000km 갈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의 배터리도 원하고 있죠. 더 금상첨화는 저비용이 더 좋겠다는 게 시장의 요구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극 공정의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허브입니다. 실제 한 61%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습식 공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 시장 이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 장비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공정, 특히나 건식 공정에 대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습식과 건식을 다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우리는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더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습식 공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식 공정은 이제 이런 첨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이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혁신적으로 저희 100m 길이가 실제로 한 30m 채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두께를 높이려 해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께를 더 높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좋은 게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덤으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지금 배터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인시엄 배터리라고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건식 정도,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LFP 배터리가 있죠. 지금 국내에서도 너무 전기차 가격이 비싸니까 단가를 더 배터리려고 LFP 배터리를 지금 삼성부터 많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건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복된 내용인데요. 건식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 그 다음에 환경 이제 NLP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가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탑재하기 위한 2차 전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건식 전국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건식 전국 공정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같은 내용들입니다. 거의 이제 몇 가지까지 나왔는데요. 건식 공정 같은 경우는 여기 해결 방안이 좀 있습니다. 편리성에도 있지만은 건식은 파우더 같은 것을 믹싱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습식은 물에 타면 뭐든지 잘, 예를 들어서 뭐 미숫가루 같은 것은 물에 타면 잘 이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우더를 섞으면 잘 안 섞입니다. 그리고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전체라고 하는 알루미늄이나 카파 같은 데 붙이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든 장비, 아까 그 건식 장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장비에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의 트렌드가 디지털 트윈과 AI 알고리즘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품은 장비만 판다는 개념에서는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을 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팀과 AI 알고리즘을 같이 이렇게 심어서 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건식 정부 기술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이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배터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앞으로 거의 모든 제조 방식이 이 건식 공정으로 바뀔 거라 생각하고 저희 PNT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세계 시장의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신춘우 연구소장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국립금호공과대학교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2025 제조혁신 오픈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는 구미상공회의소와 금호공과대학교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